자, 지난 시간에 이 소프라노 색소폰 입문 이전 3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소프라노 색소폰은 참 모양부터가 우선 좀 다르죠. 다릅니다. 자, 이 제 악기가 이것인데요. 이렇게 직관이라고 하죠. 직관, 그냥 쭉 god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기를 이렇게 들고 불어야 되기 때문에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우선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직관인데 보통 이제 넥이 두 개가 보통 들어 있어요. 이 넥 일체형이 있습니다. 그냥 아주 왜 보통 색소폰은 이제 넥을 본체에 이렇게 꽂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프라노는 그게 아예 그냥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일체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넥 분리형이 또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체형과 분리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제 악기는 지금 분리형입니다. 그런데 분리형에는 보통 넥이 두 개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곧은 넥입니다. 그러니까 직관 소프라노의 스트레이트 곧은 넥이죠. 그 다음에 이 직관 소프라노의 굽은 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굽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곧은 넥이고, 이것은 커브드 넥이라고, 굽은. 그리고 이제 곡관 소프라노가 있어요. 곡관 소프라노는 뭐 우리가 쓰는 알토 테너하고 똑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쨌건 이제 모양은 대강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제 소프라노 입문을 하면서 두 번 실패를 하고 세 번째 이제 입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결론이 제일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는 아주 중요한 그것은 뭐냐면은 소프라노 색소폰은 테너나 알토 색소폰과 완전히 다른 악기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 소프라노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소프라노 색소폰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테너나 알토를 하다가 또 소프라노로 뭐 건너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죠. 저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제 쌓은 내공이 있는데 소프라노도 이제 조금만 하면 뭐 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만하게 보고 달겨 들었다가 이제 두 번을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바로 그 생각을 하고 다르게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악기다. 나는 이 처음으로 입문하는 생초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 작은, 오프닝이 작은, 가장 불기 쉬운 약한 마우스피스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우스피스를 이야기를 하면 소프라노 색소폰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케니지를 떠올리십니다. 그렇죠? 케니지가 뭐 어쨌건 대중적으로 소프라노 색소폰에서는 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널리 알려져 있고 히트곡도 많죠. 뭐 저도 결국 하다 보니까 소프라노를 하면 케니지 곡을 많이 연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그 사람이 쓰는 피스, 마우스 피스, 그리고 리드 세팅, 악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방을 하죠. 그런데 케니지가 쓰는 이제 마우스 피스는 듀크 오프 마이애미라는 겁니다. 그것에 듀크 오프 마이애미 플로리다의 D8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찮게 듀크 오프 마이애미 플로리다라는 것에 D85 피스를 우연히 구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세 번째 소프라노 도전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두 번째 도전할 때인가 뭐 아무튼 그때 지금 이것은 제가 막 제가 이제 그 리가처는 로브너 다크인가 뭐 그 가죽 리가처 그걸 케니지가 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루이스죠 이게 그 루이스 리가처로 제가 이게 좋아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생긴 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기 막 아무렇게나 막 제가 끼워서 이렇게 흠집이 많이 났어요. 이게 되게 비싼 피스인데 이거는 이제 빈티지 피스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근데 이게 8호란 말이에요. D85 그러니까 굉장히 센 피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케니지를 뭐 모방한답시고 입문하면서 소프라노에 입문하면서 내가 그래도 테너리 만만큼 부르는데 뭐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센 피스를 가지고 하니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약한 피스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소프라노는 나는 내가 처음 배우는 악기다. 이건 완전히 다른 악기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하나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죠. 저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음 그러니까 옥타브 하는 솔부터 시작을 해서 솔파미레 또 솔라시도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 연습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그렇게 부르는데 스케일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요. 물론 그것은 셀마 S80 C 스타 피스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면서 이제 느낀 것이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색소폰은 악기가 작을수록 소리 내기가 까탈스럽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프라노가 굉장히 민감하고 까탈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아무렇게나 소리 내는 건 어느 정도 나겠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제대로 된 소리를 낸다 하려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스케일 연습만 하는 거죠. 뭐 다른 것 다 걷어치우고 그것만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제가 이 내기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소프라노 곡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불어야 돼요.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근데 이 9번 넥, 이 커브드 넥을 사용을 하면 이게 약간 내려가죠 악기가. 그래서 조금 팔이 덜 아픈데 저는 이걸 불어보니까 이 스트레이트 넥은 소리가 잘 나는데 이건 좀 불편해요. 불기가. 그래서 이제 주로 이 스트레이트 넥을 사용을 해서 스케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한 피스, 약한 리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우선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렇게 음을 내는 것, 스케일 연습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케일 연습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그 스케일 그런 것들을 보면 우선 첫째는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이거죠. 그건데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되면 옥타브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도 시라솔파미레도 이렇게 이제 오르내리는 거죠. 그런 스케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코드톤 기본 뭐 화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도미솔이죠. 그럼 도레미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 도 하고 도미솔도 솔미도
또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펜타토닉이 있습니다. 펜타토닉도 이제 스케일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 연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은 물론 다 이제 알토 테너 할 때 쓰던 것들이죠. 그런 그냥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악보 필요 없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샵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플랫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뭐 여러 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그 롱톤과 도레미파솔라시도 C 장조 그것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 일주일 정도를 하니까 이제 조금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피스 자체가 테너나 알토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입에 물면 아주 작습니다. 물리는 부분이. 테너 같은 경우는 막 큼직한 게 입에 이렇게 턱 들어오죠. 그런데 이렇게 작으니까 이걸 호흡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그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테너 같은 경우는 이게 크니까 푸근하게 이렇게 물 수가 있는데, 이건 너무 작으니까 아주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빨로 이 입술을 깨물게 되고요.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10년 정도의 구력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소프라노를 입문을 하는데 입술을 깨물어서 입술이 아프다는 것은 저는 그러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술 아픈 것 뭐 이런 것까지 진짜 완전 초보처럼 그렇게 겪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뭐 입문에 성공했다는 거죠. 지금 소프라노를 뭐 아주 잘 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무사히 입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색소폰 관련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소프라노 하다가 뭐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첨부를 해서 악기들을 내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덧풀이 되는 이야기지만 결국 이 소프라노라는 것은 테너에서 알토로 가는 것 또는 알토에서 테너로 가는 것과는 달리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는 물론 뭐 운지도 다 가고 다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가짐 자체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악기를 하나 한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소프라노 입문을 하시려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뜻에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면 테너 알토와는 완전히 다른 악기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서 마우스 피스는 가장 약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셀마 S80C 또는 C 스타로 시작을 하십시오. 그리고 리드는 2와 2분의 1호 자바 기준으로 그 전에 알토, 테너 이런 경력 다 잊어버리시고 그렇게 시작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